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 체계에 URL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URL이라는 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의 이치를 나타내주는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URL은 형식적인 프로토콜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인터넷상의 표준 프로토콜은 HTTP랑 FTP, 고퍼, 유스, 메일투, 텔레드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HTTP죠. HTTP URL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 주소인데요. URL 주소인데, 먼저 HTTP 나오고, 땡땡, 슬러시. 자, 이 프로토콜은 통신을 하겠다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냐?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통신하기 위한 규칙, 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HTTP로 프로토콜을 시작을 했다면 그건 통신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FTP로 프로토콜을 시작했다면 파일을 전송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보실게요. 자, 그러면 먼저 사용자명이 나오고 패스워드가 나오는데 요거 두 가지는 사실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www. 그죠? 여기 wjnow.co.kr 앱서버의 도메인명부터 시작을 하시죠. 저 앞부분에 요거는 이제 생략이 되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요 부분이 우리가 도메인명으로 쓰시고, 근데 땡땡 80 포트 번호가 들어가시는데, 포트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포트 번호가 틀려져요. 그래서 HTTP는 포트 번호가 80이에요. 그래서 80을 적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파일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경로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시는데, 문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FTP 같은 경우는 아이디, 그 패스워드, 그쵸, 유저 사용자명까지 들어가고, 비밀번호 들어간다, 골뱅이, FTP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FTP 프로토콜은 골뱅이 FTP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골뱅이 FTP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 비밀번호는 생략하실 수 있지만 골뱅이하고 FTP 주소가 들어가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FTP 주소는 도메인 네임 주소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IP 주소를 적어주셔도 되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IP 주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IP 주소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에 이치값을 받아서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컴퓨터마다 그 위에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IP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IPv4가 있고 IPv6가 있는데 이건 버전이에요. V4 그 다음에 V5가 있습니다. V5는 좀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V6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는데, 이 IP라는 거는 컴퓨터 고유한 주소 체계를 했잖아요. 여기 8비트씩 네 부분이 가고요. 총 32비트로 구성이 돼 있고 점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V6는 이제 V4가 포화 상태가 된 걸 위해서 128비트로 구성된 차세대 주소 체계인데요. 얘는 클론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16비트씩 구분이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IP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는데,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이게 IP 주소 내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주소가 이제 IP 주소입니다. IP 주소에 보시면 뭐 이렇게 4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네트워크 아이디는 쉽게 말해서 동네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동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호수 있죠. 105동에 101호
202호, 303호 이런 것들이 호스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누구네 집 가려면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가 1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2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100호, 101호, 102호 1동에 이렇게고 여기는 2동에 그쵸? 100호, 101호, 102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서로 1동, 2동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같은 동, 여기는 같은 동이죠. 그 출입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얘네 동은 동끼리, 다른 건 다른 것끼리 이렇게 하시는 거가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은 동은 같은 동끼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부에 오는 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P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소를 체계를 만든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앞에 있는 세 개가 네트워크 아이디인데 이 네트워크 아이디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주는데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하나예요. 그 호스트 아이디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게 A 클래스 같은 거는 동이 하나인데 호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요. 호스트 아이디를 다 다르게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몇 개죠? 도대체? 그쵸? 이만큼 많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8비트시니까, 그죠? 이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25000이 돼요. 우리가 앞에 네트워크 아이디를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게 255까지 계신데 255,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뒤에 다 호스트 아이디다. 0.0.0.0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B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두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스트 아이디는 뒤에 두 개겠죠? 0. 이렇게. 자, 그러면 16비트가 되시는 거니까 16비트 이에 이게 되니까 요만큼 65,5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클래스는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B 클래스는 중규모, C 클래스는 소규모고요. 여기는 이제 D 클래스는 멀티캐스팅이고요. E 클래스는 예약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어판에 한번 가볼게요. 제어판에 가시면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에서 가셔서 로컬 영역 연결해서 속성에 들어가시면 자, 우리 TCP/IP라는 것이 있어요. 그쵸? 우리 인터넷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게 TCP/IP인데 자, 버전 V4로 해놓고요.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게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안 하신다면 이 IP 주소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 기본 게이트웨이 DNS 이 네 가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IP 주소인지 아셨죠? 컴퓨터만의 고유한 그 주소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 이건 왜요? 서로 주고받으려면 어디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 누구한테 정보를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IP 주소 체계 같은 것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점으로 그쵸? IPv4 버전은 네 점으로 네 구분을 그 구분 다 8비트시에서 32비트라고 그랬고요. 그쵸? 자, 우리가 쓰는 소규모는 C 클래스이기 때문에 C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255.255.255.이라고 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거 했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도 255.255.255.이 돼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아이디를 3개를 받고 하나는 호스트 아이디를 하나를 받는다는 거 이게 C 클래스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까지 우리가 좀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 서로 다른 A동, 1동, 2동이 있는데 이거를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우리가 190.166 수점 IP 주소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도메인 네임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F가 도메인 네임으로 요청하면 A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DNS가
예, 숫자로 변환해주는 주소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DNS고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걸 하려면 출입구, 통합사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TCP IP가 기본 설정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해 볼게요. 도메인 네임 책으로 오셔서, 자, 원래는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IP 주소를 외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문자 형태로 들어갈 때, 표현할 때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된 애를 숫자로 알려주는 것이 DNS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네이버.com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바로 도메인 네임인데 컴퓨터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애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DNS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접수 서비스를 보시면 ADSL 서비스가 있고 VDLS 서비스가 있는데 ADSL 서비스를 보시면 자, 얘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죠.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건데요. 즉 음성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통화를 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ADSL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 전화를 받고 디지털 데이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음성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 함께 전송하는 방식이 ADSL입니다. 자, 이거 ADSL처럼 또 전화사를 이용하는 초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이 VDSL은 아닌데요. ADSL 고속이라면 VDSL은 이제 초고속이고요. 전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동시 사용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면 전송 속도가 떨어지는 또 특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TCP/IP 했죠. 인터넷의 가장 표준인 프로토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 다른 사람과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IP, 컴퓨터마다 고유한 주소를 입력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눠서 묶어서 수행할 수 있는 전송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바로 TCP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나오는데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라고 그랬죠. 이 통신 규약을 만든 이유는 단편화와 재결합하고 캡슐화 시켜서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 연결 제어를 하신 다음에 송수시, 그죠? 주고받을 때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순서 제어나 주소 지정, 다중화, 경로 상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약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계속 나오는 이제 TCP라는 게 보이시는데 이 TCP는 전송 데이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OSI 7계층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뒤쪽에서 한번 배우긴 하실 거예요. OSI 7계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ISO라는 국제표준기구에서 만들었는데 어떠한 계층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층이 이렇게 나눠놓으면 그 오류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층을 7계층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층 중에는 앞글자만 따서 물, 대, 네, 틀, 세, 표, 응, 혹은 물, 대, 네, 전, 세, 표, 응 이렇게 해도 아시는데 자, 네트워크 IP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속해요. 경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각 컴퓨터마다 주소를 넣어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전송 계층이 있는데 이 TCP하고 UDP가 있어요. 근데 TCP는 오류 보고나 사원 보고 신뢰성이 있고요. UDP는 신뢰성이 보장이 안 돼요.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자, 데이터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TCP고요. UDP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걔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보내는 게 이제 UDP고요. TCP 같은 거는 내가 동그라미 보낸다. 그러면 동그라미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TCP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하려면 TCP하고 IP를 설정해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송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예로서 패킷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쵸. 신뢰성과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TCP고요.
자, 인터넷 하려면 IP 먼저 컴퓨터가만의 주소, 고연 주소 체계를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로를 결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자, OSI 7계층에서는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기계적인 물리적인 맥 주소를 찾아서 프로토콜을 연결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AR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로 하고요. 자, UDP는 아까 전에 전송체계의 하나인데 그냥 데이터를 계속 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그램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ICMP랑 SMP가 보기에 좀 잘 나와요. 이 인터넷 관련 용어는 맞는데 ICMP에서 M이라는 거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SMP에서는 M이라는 거는 SM, 매니지먼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ICMP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어디에? 오류의 처리와 전송 경로 변경 등에 대한 메시지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 보시면 되시고요. SMP에서 M은 뭐예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그쵸 관리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 목적으로 정의된 프로토콜이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되세요. 보기 잘 나오는 ICMP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고 SMP에서 M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프로토콜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기 위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웹문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넷스케이프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핫자바가 있다는 거. 오페라, 핫자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저장을 보시면, 네, 그러면 웹페이지 저장을 보시는데, 모든 웹페이지 파일을 HTML이나 HTML이라는 확장자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 그림 파일을 함께 저장하는 거고요. MHT라는 거가 있는데, 웹페이지를 보관 파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저장하는 거고요. 웹페이지 시중 중에서 HTML만 저장을 하시면, 열려있는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HTML 파일만 저장이 된다는 거. 자, 텍스트 파일은 HTML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전자우편 프로토콜이 있는데, 자, 메일을 주고를 받으려면 우리가 전자우편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메일을 동그라미한테 보낼 거예요. 동그라미 보낼 때, 그쵸?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서버들이, 프로토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한 SMT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보낼 때, 송신할 때, 그리고 POP3라고 있어요. 메일을 받을 때 쓰는 거. 그래서, 네, 메일을 받을 때, 수신 프로토콜 POP3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겠죠. 자, 그런데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거 있죠. 첨부시켜서 글자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파일을 할 때 쓰이는 것이 MIM이라는 프로토콜이고요. IAP라는 프로토콜은 제목을 읽어서 제목 부분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메일에 제목 부분을 클릭했을 때 내용을 전송할 수 있도록 그것이 IMAP라는 프로토콜이라는 전자우표 프로토콜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송신할 때는 SMTP, 수신할 때 POP3, 멀티미디어 파일을 첨부할 때는 MIME, 제목을 읽어서 해당된 제목을 클릭했을 때 내용을 전송하는
IMAP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관련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들 좀 외워두셔야 되시는 것들이 많은데, 유비쿼터스 아시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유비쿼터스라고 하고요. 텔레매티스는 자동차의 이제 정보 처리 기술 융합해서 운전자에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텔레매티스고요. 텐더링 같은 경우는 휴대폰 모뎀으로 하여 노트북과 IT 기기 이런 것들을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텐더링이고요. 블루투스는 1994년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한 근거리 무선 통신이겠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어폰, 핸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인터넷은 중요한 게 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이에요. 기업 내부. 익스트레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인터넷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거. 이게 이제 익스트라넷이고요.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거쳐야 하는 관문 사이트로 다양한 뉴스나 동호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 사이트. 자, 이걸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웹 2.0이라는 것은 사용자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웹 환경을 우리가 웹 2.0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VoIP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과 함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WLL이라는 것은 전화국과 사용자 단말 사이클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와이브로라는 게 있는데 모뎀을 연결 이동 중일 때 휴대하기 편한 인터넷이죠. 자, FID는 전파를 이용해서 출입관리, 주차관리를 사용할 때 쓰이는 게 FID입니다. 자,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인터넷 관련 용어는 외우실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작정 내용을 듣고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들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서 자주 나온다면 다시 한번 외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인터넷 서비스 들어갈게요. FTP는 파일을 주고받을 때 쓰이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자, 아키는 파일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고퍼는 메뉴 방식을 손쉽게 정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유즈넷은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호회 같은 거. 텔레스 원격 접속입니다. 원격 접속. 그리고 핑은 인터넷이 연결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아는 건데, 핑에서 IP 주소를 쳐야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핑거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서비스고요. 사용자, IRC는 채팅을 얘기합니다. 자, NS 룩업이라는 걸로 치시면 네임이나 호스트에 대한 네임이나 IP를 검색해주는 프로토콜이고요. MS config라고 치시면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가 뜨죠. 요건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IP config라고 치시면 지금 이거를 명령 프로프트장에 입력하는 거죠. 물리적 주소나 IP 주소,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가 표시된다 그랬죠. 자, 전에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를 우리가 레이즈라고 하고요. 트라넷은 내 컴퓨터의 경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라이트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음에 내 뷰는 특정 컴퓨터에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 프린터를 표시해주는 애고요. 내 뷰에서 이렇게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핑거 이런 부분은 다 그죠? MS config, IP config, 뭐 트라넷, 넷뷰 이런 거는 명령 프로프트장에서 입력해서 알아내는 방법이죠. 자, 명령 프로프트장은 ESC키로 종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EXIT를 눌러주셔야 되신다 그랬죠? 자,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